비만은 건강에 적인 동시에 암의 지름길이 됩니다. 비만은 치명적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비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특히 복부 비만이 유방암에서도 그냥 전반적으로 살찐 사람하고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이 유방암에 잘 걸리는 걸로 됐고, 그 다음에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체중이 많이 나갈 때 예후가 나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발도 많이 하고 생존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유방암을 예방하는데도 비만을 피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 유방암에 걸리신 분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또 비만을 또 피하는 게 중요하고. 59세 남자 환자의 위암 수술. 그런데 시작부터 난항이다. 아이고, 저기 안 나와서 좀 못 본다. 키 173에 몸무게 85kg인 이 환자의 뱃속에는 내장 지방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방 때문에 암세포를 찾아내기도 힘든 상황. 의료진은 장기와 장기 사이에 붙은 내장 지방을 다 떼어내고 나서야 암세포 제거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상당수의 남성,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 쉽게 찾아오는 내장 비만. 이렇게 남성이 내장 비만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장 비만이 진행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문제가 생겨 당뇨병이 생긴다. 동시에 혈압도 높아져 고혈압이 온다. 또 중성지방이 과다 생성되면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분해를 촉진, 동맥경화를 유발하는데 이를 통틀어 대사증후군이라 부른다. 대사증후군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단일 질환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고혈압, 이상지혈증, 당뇨병 같은 하나하나도 굉장히 심각한 질환들이 동시에 나타나서 동맥경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들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속화 진행시키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혈액 속의 지방 성분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포도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되면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현상을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부른다. 비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용량이 좀 더 많아져야만 그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되고, 그것도 당뇨의 어떤 전 단계와 같은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고, 그 높아진 콜레스테롤과 그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결국 혈관들을 망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인슐린 혈증으로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혈액 속을 떠돌던 지방이 그대로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한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실제 동맥경화가 일어난 혈관을 잘라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혈관 구멍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래 동맥혈관의 벽은 매끈하고 탄력성이 높아 심장 박동에 따른 피의 흐름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동맥경화가 진행 중인 혈관벽에는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 달리 쉽게 혈액 속으로 녹아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관에 쌓이기 시작하면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혈관은 점차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된다. 이러한 동맥경화가 뇌에서 일어나면 뇌졸중이, 심장에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또 내장 지방은 간으로 흘러들어가 지방간을 만들어 간의 기능을 떨어지게 하고 역류성 식도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경우 내장 지방은 유방암의 발생 확률을 높이고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의 발병에도 관여한다. 결국 내장 비만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저는 수십 년이 흐르면 몸속에 엄청난 양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해독요법이야말로 생명의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숙변입니다. 장내에 오래 정치되어 있는 변을 뜻하는 숙변. 숙변은 마치 치아에 끼는 치석처럼 장내 점막에 달라붙어 장 흡수와 연동 운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해독 전문가들은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유는 숙변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순환계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이죠. 시궁창에 있는 것을 방에 한번 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많은 그 냄새에 의해서 또 그 악취에 의해서 아마 하루 이틀도 살지 못할 겁니다. 그것처럼 장내 그 환경에 그 변이 갖고 있는 그 독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변기에서 변을 봤을 때 변이 찰흙변처럼 붙어가지고 물을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그런 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변들은 일반적인 그 하제를 통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겨우 1g밖에 안 되는 대변 속에도 1000억에서 1조 마리의 세균이 있습니다. 병원균은 여러 가지 독소들을 뿜어냅니다. 또한 균 자체의 몸에서 털이나 꼬리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죠. 특히 세균이 죽으면 세포의 벽이 깨지면서 껍질이 분해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체에 치명적인 내독소입니다. 그 내독소가 들어오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갑자기 아주 대량으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폐혈증에 빠져서 며칠 내로 사망하게 될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장점막 세포들은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독소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일종의 방어막 역할이죠.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항생제 등의 약물로 장세포가 손상되면 갈라진 틈으로 독소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제일 처음에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허파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장기가 좀 약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사람마다 그것은 조금씩 다르고 쌓아놓은 지방이 되게 많으면 배가 고프면 그 지방을 분해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먹는 게 널려 있으니까 조금만 배고프면 뭘 먹죠. 뭐 자동커피를 빼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배고픈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방 분해하는 거를. 그걸 참게 유도해주는 과정이 해독 다이어트고 지방세포 속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 즉 라는 이 물질은 지방이 분해될 때 함께 나오는데요. 그 해독 다이어트는 뭐 사실 뭐 내 몸에 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독이라는 거는 내 몸의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물질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세포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녹아 있는 거는 일단 지방이 분해가 돼야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